인터넷.com으로 일어났을 때도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적어도 10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널러지가 지금 많이 크로스 다 되고 있거든요.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안녕하세요. 지식전파사 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과 논리를 좋아하는 로지킴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사실 국제적인 AI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그들 발굴하고 심지어 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드바이저리까지 하는 스트레이트마인즈의 리차드 장 그리고 서머 킴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들. 저는 대표님들 오늘 처음 보는데 저 같은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트랩마인즈 VC와 스트랩마인즈 어드바이저리 펌의 대표로 있는 리차드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랩마인즈를 시작하기 전에 IBM에서 Chief Innovation Officer로 있으면서 거기서 어플라이드 AI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2017년 말에 트랜스포머에 관한 논문이 나왔잖아요. 구글 리서치들이 쓴. 그것 때문에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터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IBM이 좋은 회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진짜 엄청난 혁신을 하겠구나 해서 스트랩마인즈를 창업하기로 하게 된 겁니다. 옆에 서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머 킴이라고 하고요. 저도 지금 이제 리처드 장님과 같이 스트랩마인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투자도 하고 이제 멘토링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한 20년 동안 구글, 페이스북, 왓츠앱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기 유저 리서치라든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팀을 이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덕트 런칭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AI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IBM 박차고 나올 때 이 AI가 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 분야에 안 계신 분들은 네. 딱 봤을 때 챗GPT 3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인공지능은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연구가 되어 온 부분이고 네. 한 2010년대부터 거의 뭐 매달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스스로 써보면서 실용화 시키니까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몸에 네. 마음에 와닿게 되게 되는 건데 네. 2017년, 18년 사이에 특히나 이게 인공지능이 이 수준까지 왔다면 사람들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게 진짜 저한테는 체감이 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려고 투자 대상들 AI 회사들을 투자를 딱 잡을 때는 어떤 회사들을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들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선택하시나요? 웹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com으로 일어났을 때도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적어도 10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2017, 8년 때 보면 한 2035년, 40년이 지나야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I 인사이더들은 한 2년 정도면 인공지능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올해는 뭐 1년도 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특히 이제 요즘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펀드 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리포트에서 보시면 인공지능이 뭐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 그걸 인지하는 게 사람 수준까지 오는 게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느긋하게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요새 나오는 기능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수준은 뭐 몇 달, 몇 주, 며칠 내에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인하우스 테크놀로지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뉴스, 논문, 뭐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대화들을 다 보고 추리고 애널라이즈하고 캐테고라이즈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맵을 그리고 그걸 또 포드캐스트나 토론식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폭이 넓게 보는 거는 그렇게 하고 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희가 부탁하는 대로 좀 깊게 들어가서 더 연구를 해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써주거나 디베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깊게 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보면서 어떤 인베스트먼트 티시스로
세상을 봐야 투자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그때 보시면 Fortune 500 같이 세계 상위권 있는 회사들조차도 막 80%, 90%에 대한 뭐 field work, operation이나 그런 쪽에 디지털화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어도 쓰기 힘들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도 트레이닝을 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회사를 먼저 투자를 했는데 그게 투자를 하고 100일이 안 돼서 엄청나게 뛰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 회사를 그러면 아까 뭐 하나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그런 회사들을 하는 건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어떤 회사들을 이렇게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지. 이제 NC 펀드라고 있어서 Next Gen Compute 펀드가 있어서 저희가 Next Technology Enablement라든지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리처드님하고 저 다른 파트너님이 같이 하시고 네. 있는 거고요. 저랑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앤턴 볼저프라는 파트너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AI가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AI 에볼루션이 약간 유저 익스피리언스 에볼루션이랑도 되게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챗 GPT를 쓰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의 인터페이스는 되게 베이직 인터페이스예요. 아직도 되게 텍스트 위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이스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텍스트를 더 많이 쓰시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언더고 할 만약에 운전하면서 쓸 거예요. 언더고 트랜지션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풀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저랑 이제 저희 파트너 앤토니랑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에서 AI를 어떻게 잘 쓰는지 네. 그리고 즐겁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근데 할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는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앱을 썼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AI에서는 약간 좀 자유로워요.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레시피도 쓸 수 있고 논문 헬프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유즈 케이스가 되게 버라이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를 언록할 수 있고 인파워링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쓰니까. 그렇지만 그죠? 유저는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모르니까. 모르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르쳐주고 더 자연스럽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거를 잘 가이드해 줘야 되는 게 프로덕트의 약간의 퍼포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회사들이 잘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엑스퍼티가 잘 이루어진 프로덕트, 예를 들어서 1 빌리언 프로덕트인데 그걸 그러면 2, 3 빌리언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디스커션 하는 부분에서 유저 전이의 디스커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온보딩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 유즈 케이스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 쓴 유즈 케이스랑 그림이 많이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도움을 줘서 미닝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집중적으로 저희는 디베이트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쪽 인베스트먼트 티시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유저빌리티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사람이 기계를 쓸 때 이게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걸까라는 걸 중점으로 생각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낸 게 이게 이 사람 휴먼하고 머신의 인터랙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머신과 머신의 인터랙션도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사실 요새 지금 보고 있는 에이전트 회사들 중에서는 에이전트로 진짜 성공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로 진짜 성공하는 회사들은 기계가 쓰기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머신과 머신의 인터랙션이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머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휴먼과 머신, 머신과 머신의 인터랙션을 잘 되면 일어나는 점이 휴먼과 휴먼에 대한 네, 휴먼과 휴먼 인터랙션도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라든지 익스펙테이션도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카톡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이 잘 돼서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됐으면 휴먼과 휴먼 인터랙션이 바뀌는 것처럼 AI는 그 다음 레벨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전달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라든지 그걸 썸머리에서 이해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바뀌기 때문에 휴먼 앤 휴먼 인터랙션 퀄리티도 바뀔 거고 그걸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미팅이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나는 그런 미팅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롤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 일을 하고 그 전에는 뭐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일을 하고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널러지가 지금 많이 크로스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verything is 약간 그 롤이 unclear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프로토타입을 막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 테크니컬 피지빌리티를 컨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런 팀 구성을 할 때 사람들이 슈퍼파워를 잘 알아서 팀 구성에서 휴먼 인터랙션이 잘 돼서 더 회사가 더 잘 되고 꼭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롤이 분명한 사람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잘해서 잘 회사가 또 진행될 수 있을까? AI를 통해서 파운데이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투자하신 거예요? 이게 아직 60은 안 됐을 거예요. 60은 안 되고 그럼 네. 그 중에 실패한 투자는 몇 건인 거예요? 한 3건 정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2018년 시작했는데 벤처 투자는 보통 10년을 보고 하는 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추얼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는 보면 다 잘 되기를 보통 원하는 편이고 평균 적어도 평균 그다음에 평균 이상이 가면 좋다라고 보시지만 벤처 캐피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펀드를 봐도 5배, 10배, 20배 이렇게 넘어가는 한두 개의 회사가 펀드 전체를 다 살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배, 200배가 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다 이제 이윤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실패한 건들에서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으면 실패 안 했을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기보다 실패하는 건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미래지향성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 오히려 리스테이킹이 걱정이 너무 되는.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과감한 걱정이 돼요. 투자. 예, 네. 왜냐면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크 사이즈가 더 작거든요. 예,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말 저희가 고려해서 더 많이 뿌리고 거기서 당연히 실패도 나와야 되고 리스테이킹도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리처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자료가 많으니까 AI 보고 분석해서 요약시키고 그걸로 투자 판단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ABC라는 세 회사가 있을 때 어디 회사에 투자할지 판단은 AI한테는 안 맡겨요? 네, 파트너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알거나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안 다음부터 투자 결정이 지어질 때까지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상으로 보면은 한 50% 이상 많이 자동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던 일들,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캐터고리를 하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고 그런 거기까지는 자동화를 많이 시켰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할 때는 그 속도가 바로바로 나지 않는데 인공지능한테 시켰을 때는 네.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의 80% 이상이 뭐 몇 분 만에 나옵니다. 네. 근데 막 10,000개의 아티클 논문을 보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은 그런 많은 뷰가 생겨요 바로. 서피스가 되니까 그거를 보고 파트너들이 이제 유저 관점에서 네. 아니면 기술 관점에서 네. 보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AI를 특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한국말로 생성 AI를 한국 분들이나 뭐 전 세계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너무나 좋은 답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자판기처럼 네.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넣고 아무 답이 답이나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더 푸시해서 다음 단계로 여기서 그럼 미싱하는 게 뭐지? AI한테 약간의 팔로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퀘스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딥띵킹을 할 수 있고 퍼스펙티브를 가르쳐주는 있는 그 머슬을 디벨롭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생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넥스트 레벨로 사람이 가야지 이게 당연히 AI를 써서 우리가 그게 더 레이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AI를 쓰실 때 어디에 구멍이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분 자체도 보니까 되게 상당히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나누긴 그렇지만 기술 쪽에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팀 자체가 아주 포트폴리오 그렇죠.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이 두 뷰가 있습니다. 텍 센트릭하고 휴먼 센트릭. 근데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이 디시스에 대해서 같이 일해오면서 텍 쪽은 휴먼 센트릭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반대쪽은 텍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쪽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부족한 점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면서 더 향상시킨 것 같아요. 디스커션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회사에 투자해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회사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약간 페이 포워드 그런 멘탈리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서 그 리처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테크니컬하고 익스피리언스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어퍼튜니티가 생기고 그런 파운더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라든지 저희가 테크니컬한 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인비테이션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